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1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꿈은 실천할 때 그 빛을 발한다고 해요. 누구나 꿈꾸지만 누구나 그 꿈을 이룰 수는 없어요. 1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실전편 그동안 읽어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의 10년 후 미래를 그려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게 그냥 꿈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 꿈이 실현된 날을 만날 것인가? 오늘 성공 인생에는 롤 모델이 있다 편 들려드릴게요. 성공 인생에는 롤 모델이 있다. 15살 민기의 꿈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 꿈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빌 게이츠처럼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기부도 많이 할 겁니다. 민기는 TV를 보면서도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도 음악을 듣고 밥을 먹으면서도 게임을 합니다.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는 태도를 부모님이 꾸짖을 때마다 이렇게 대꾸하곤 하죠. 빌 게이츠는 저보다 더 심했어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한다고요. 맞아요. 빌 게이츠는 머리 감는 것을 가장 싫어했죠. 귀찮아서가 아니었어요. 머리를 감을 때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에서였어요. 그만큼 그는 일 중독자였죠. 민기는 빌 게이츠처럼 되기 위해 그가 했던 행동을 따라하며 꿈을 키우고 있어요. 민기와 동갑인 사촌 우영이도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우영이도 빌 게이츠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 거야? 아니요. 저는 우영이는 그냥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 말고는 딱히 어떤 일을 하겠다는 목표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막연하게 부자가 되면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을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말은 결코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왜 부자를 부러워할까요? 그것은 부자가 되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원하는 만큼의 돈이 있다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비행기 1등석을 타고 세계 어느 곳이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죠. 누군가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돈이 없어도 즐겁게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만족한 삶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즐겁게 살고 없는 속에서도 남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서도 마치 돈의 노예처럼 더 모으기만 하느라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즉, 즐거운 가난뱅이도 있고 우울한 부자도 많아요. 하지만 돈이란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선택의 여지를 넓혀주죠.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 생활하기 때문이에요. 부자에 대해 좋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때문이죠. 그러나 부자가 되기 위해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알게 된다면 무조건 좋지 않은 시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게 될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자뿐만 아니에요. 자신이 되고 싶은 분야, 하고 싶은 일에 대해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아직 목표를 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목표를 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닮고 싶은 사람을 찾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난 저 사람이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닮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그 사람이 유명인이라면 인터넷을 검색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입수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부족하다면 메일을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죠. 가장 필요한 조언을 해줄 것이 분명해요. 항상 멋진 면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즉 그 직업에 관련된 모든 것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해요. 만약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해요. 상상했던 것과 같은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이미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며 좋은 점들은 무엇이며 그 일에 만족하고 있는지 가능한 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야 해요. 그리고도 그 사람이 사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 따라하고 싶다면 그 다음은 젊은 시절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해서 지금의 위치에 설 수 있는지 조사해야 하죠. 일상에 관한 많은 것들을 알아낼수록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데 도움이 돼요. 관심사가 한둘이 아닌데요. 관심사가 여러 개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조금도 없어요. 관심사는 여러 개일 수 있죠. 그리고 딱히 어떤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이 없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두루두루 관심과 열정을 가질 수 있어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죠. 하나도 관심 갖기 힘든 것을 여러 개 갖고 있으니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해야 하죠. 관심사가 여럿일 땐 여러 사람들을 하나의 직업에 연결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의 열정에 집중하는 거죠. 관심사들 사이에 유사점을 찾다 보면 하나로 모아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의 직업과 연결시킬 만큼 두드러지는 것이 없다면 그중 가장 보수가 좋을 것 같은 쪽을 택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취미생활로 가져가는 거예요. 혹 관심사가 너무 많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짜라고 생각해도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남들이 자신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성공한 사람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괴짜에 속했어요. 그들은 상상력이 뛰어난 창조자들이었으며 강한 의지력의 소유자들이었죠. 그들은 호기심이 많아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좌절이나 실패에 대한 스트레스에 둔감했어요. 그래서 실패를 빨리 잊고 즉시 도전할 수 있었던 거죠. 괴짜들은 남들처럼 규범에 순응하려고 전전긍긍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옳고 세상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될 것 같은 계획을 세우고 머릿속은 언제나 아이디어로 가득했죠. 일을 마치 취미생활을 하듯 몰두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실제로 보통 사람들보다 5년에서 10년 더 오래 살고 평균적으로 더 건강하며 행복하고 똑똑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괴짜들 덕분에 우리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괴짜들이 만들어낸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양한 관심사, 괴짜다운 열정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기뻐해야 해요. 인생의 보너스로 생각하고 자축할 일이죠. 그 열정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먼 훗날 성취감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잠재력이 될 거예요. 인생에서 닮고 싶은 사람, 즉 멘토를 따라하는 것은 하나의 이정표를 찾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걷다 보면 어느새 자신만의 의지와 투지도 생겨나고 그 과정에서 진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기도 하죠.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들처럼 특별한 열정이 없거나 관심사는 많은데 특별히 두드러지는 분야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시간이 흐르면 자신도 모르게 매료될 만한 한 가지가 나타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총력을 기울이면 당연히 기대하는 날을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지금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달려있죠. 성공과 실패 역시 지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갈림길이 결정돼요. 선생님은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